2018년, 2020년, 2022년 세 번의 고점에서 QLD와 TQQQ에 각각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 모두 결국 이전 고점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과정과 기다려야 했던 시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TQQQ는 계좌가 1억 원에서 2천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하락장입니다. 고점에서 QLD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계좌는 약 42.5% 하락합니다. 1억 원이 약 5,750만 원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TQQQ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약 58.1% 하락합니다. 계좌는 약 4,19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8.1% 하락했으니 다시 58.1%만 오르면 원금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190만 원이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약 138.7% 상승해야 합니다. QLD도 5,75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돌아가려면 약 73.9% 올라야 합니다. 바닥을 찍은 이후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데 QLD는 198일, TQQQ는 318일이 걸렸습니다. QLD는 약 6개월 반, TQQQ는 약 10개월 반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하락이 시작된 기간까지 이미 버텼기 때문에 실제 체감, 기다림은 이것보다 더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2020년 코로나 폭락입니다. 이번에는 하락폭이 2018년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QLD는 고점 대비 약 51.7%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4,830만 원이 됐습니다. 원금을 회복하려면 바닥에서 약 107% 상승해야 합니다. TQQQ는 약 70%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3천만 원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계좌를 열어보기도 두려운 수준입니다. 3천만 원이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약 233% 상승해야 합니다. 주가가 2배가 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바닥에서 3배 이상 올라야 원금이 됩니다. 그런데 2020년 폭락장은 깊었던 것과 달리 회복은 매우 빨랐습니다. 바닥 이후 이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QLD는 103일, TQQQ는 112일이 걸렸습니다. 약 3개월 반 만에 이전 고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경험만 기억하는 투자자는 다음 폭락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 3달이나 6달이면 끝날 것이다. 하지만 2022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2년 하락장에서 QLD는 고점 대비 약 63.8%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 계좌가 약 3,62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3,620만 원이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약 176% 상승해야 합니다. TQQQ는 고점 대비 약 81.8%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1,820만 원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평생 모은 1억 원이 불과 2천만 원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더 떨어지기 전에 전부 팔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본전만 오면 다시는 주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820만 원이 다시 1억 원이 되려면 약 449.5% 상승해야 합니다. 약 5.5배가 되어야 원금이 회복됩니다. TQQQ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큰 하락을 견딘 뒤에도 원금을 회복하려면 엄청난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회복 속도도 느렸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바닥을 기록한 이후 QLD가 이전 고점을 회복한 날은 2024년 6월 5일입니다. 바닥 이후 525일이 걸렸습니다. 약 1년 5개월입니다. TQQQ가 이전 고점을 회복한 날은 2024년 12월 11일입니다. 바닥 이후 714일이 걸렸습니다. 약 1년 11개월입니다. 바닥을 정확히 확인한 뒤부터 계산해도 거의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자의 전체 기다림은 이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2020년에는 TQQQ가 약 70% 폭락했지만 바닥 이후 112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반면 2022년에는 약 81.8% 하락한 뒤 회복하는 데 714일이 걸렸습니다. 같은 TQQQ라도 한 번은 약 4개월 만에 회복했고 한 번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하락률은 숫자로 준비할 수 있지만 기다림은 감정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8천만 원이 될 때는 아직 버틸만 합니다. 5천만 원이 되면 불안해집니다. 3천만 원이 되면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1,820만 원이 되면 원금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은 사람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의 차이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느냐가 아닙니다. 계좌가 무너졌을 때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락장 계획은 마이너스 10%, 20%, 30%에서 추가 매수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5월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최소 6개월 생활비인 1,800만원 정도는 투자 계좌와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득이 끊기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추가 매수 자금이 1,200만원이라면 한 번에 모두 넣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달에 모든 현금을 사용하면 하락장이 1년 더 이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매수 자금을 나누면 시장의 바닥을 맞추지 못해도 하락 기간을 견디며 평균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QLD와 TQQQ의 비중도 중요합니다. TQQQ는 상승장에서 강력하지만 2022년처럼 80% 이상 하락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가 TQQQ라면 1억 원이 1,820만원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과 현금을 함께 보유하면 강제 매도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폭락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회복했습니다. 2020년에도 회복했습니다. 2022년에도 결국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회복을 계좌에서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팔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한 사람은 회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무조건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도록 현금과 소득, 투자 비중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점에서 샀다는 사실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락장에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장의 고점과 바닥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준비하고 투자금을 나누고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습니다. 폭락은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락 때문에 시장에서 퇴장할지는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락의 깊이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폭락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만이 회복 이후에 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